저는 이번에 천주분류도시 세종연가에 편찬된 천주분류도시의 편찬과 그리고 조회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조사한 것을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전기에는 경술에 좀 무게를 두는 바람에 시학에서는 좀 부진했다고 대체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세종 17년에 이맹준 등 집현전 학사들이 시학 진행의 필요성을 제기를 했고, 이 이유는 바로 문신들이 너무 경술에 경도되어 있어서 국가 대소문장을 작성할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진사표가 부활이 되었는데 한 문제와 배유 시분시 등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한시 학습에 머무는 때는 여러 중국 시인들의 시집들이 출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진사표가 부활이 됐다가 잠깐 폐지가 됐었는데 문중 때 다시 또 부활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고시와 요시가 부활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출판되기 시작한 것이 이태백의 시집이라든가 또 한창의 문집이라든가 또 당우선생 집이라든가 풍화생지 같은 것들이 조직이 편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다 가빈자가 1434년에 34년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 가빈자로 거의 간행됐습니다. 또 활자뿐만 아니고 이런 삼체시법이나 신옥절 같은 것은 목판으로 간행이 되어서 전국에 많이 보이었습니다. 끄고. 그냥 하셔도 돼요. 너무 울려가니까 잘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주분류도시 같은 경우는 세종연간에 가빈자로 간행되었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태종 10년, 1410년에 해주에서 두공부 범덕기 비서관이 목판으로 간행이 됐었고, 그 이후 1431년 세종 13년인데요. 이때 밀양에서 두공부 초당시전 등이 목판으로 간행되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저본들이 있는데 이것은 따로 간행되진 않았고 아마 원판본을 그대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43년 세종 25년인데요. 4월에 천주분류도시에 찬임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그런데 안평대군이 총괄을 했고 신속조 등 집현전학사 6명이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여러 선학들께서 다 밝혀놓으신 내용이라서 좀 잠깐 소개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박팽년에 삼저실서라는 서문에서 언급이 되어 있어서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번역만 올렸는데요. 신속조기가 6명이 속관이 되었는데 비해당의 실로 총재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강석덕이라는 인물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 집현전 관원은 아니었고 그 외의 인물로서 우승지였는데요. 여기 보시면 경유는 남쪽에 국을 열고 집현전 사신들에게 명하여 전적 등을 널리 탐구하여서 교정하게 하고 그리고 나무 자기도 여기에 또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판단을 한 것은 다 세종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서 중간 주관을 했던 것은 바로 여기서는 안평대군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과 신하들 사이에 안평대군 왕자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형식으로 대부분의 작업, 세종 때 만들어진 책들이 대부분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두시 잔주 작업에 불문에서 전해온 학도의 전통이 흡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시의 밝은 승리로서 의침이 있어서 의침에게서 유방선으로 이어지고 유방선에게서 유인건과 유효복에게 학도의 전통이 이어졌었는데 바로 이 유효복이 관직이 없는 백의로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찬임령이 내려진 이후에 세종은 해암사 주지였던 만우를 흥천사는 이제 서울 안에 있었는데요. 서울 밖에 있던 만우를 서울 안으로 옮겨가지고 이 자문에 응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해암사 주지 만우로 하여금 흥천사 이주하도록 명하였다. 마장에 보시면 두시를 주의하게 되는 의문점을 지리하고자 하니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의 용조총화에 보면 유휴복이 여기 참여했다는 사실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신의 수문세록에는 승려 의침이 또 참여했다는 것이 의침에게 전수를 받은 유방선이 두시를 전수를 받았고 이것은 다시 아들과 조카에게 전수가 나왔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천주분류시의 편찬은 총재는 안평대군이 맡았고 실무는 신속조 이하 집현전 학사 6명 그리고 그 외의 인물로서 우승지 강석덕이 참가를 했고요. 또 백의로서 유효복이 참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문으로서 만우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집현전 학사 6명 중에서 1명은 신석조라는 게 나왔고 5명은 누구냐 하는 게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조사를 해본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종 25년 4월 21일에 찬주분리두시에 편찬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전후로 해서 집현전에 근무했던 사람들을 세종실록에서 이렇게 좀 빼본 것입니다. 여기 빈칸들이 좀 보이는데 이것은 근무자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근무자는 있었는데 실록에만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팽령 같은 경우에는 세종 24년에는 부수찬이었는데 세종 26년에는 부교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 25년에는 부수찬 혹은 수찬 정도로 근무하고 있었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물 중에서 아마 5명이지 않을까 이렇게 우선 추측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신석조가 직제학으로 있었고요. 그러니까 직제학 이하 5명이니까 이 중에서 5명이 됩니다. 근데 그 안평대본인 그 찬주불주시의 찬임령이 내려지기 한 해 전인 세종 24년 1442년인데요. 이때 소상팔경 시권을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그 시해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다 그때 능시자로 이름이 났던 사람들이었는데 여기 보시면 그 우승지 강석덕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또 여기 집현전 그 직전으로서 신석조가 참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의 인물로서 집현전 인물을 보면 남수문이 있고 최항이 있고 박평년과 신숙주가 있습니다. 근데 남수문은 1443년에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남은 사람을 빼보면 최항, 박평년, 신숙주가 남게 됩니다. 이때 그 시회에서 그 두시 자문을 맡았던 만우도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박평년은 그 임양헌기라는 그 기문에서 천봉을 흥천사가 만우가 흥천사에 있을 때 자기가 자주 가서 만났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자주 만난 것은 아마 두시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만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요 인물 중에서 박팽년은 분명히 참가한 것이 됩니다. 박팽년의 이력을 잠깐 보면 그 세종 16년에 알성문과에 3등로 급제해서 17년부터 집현전에 근무를 쭉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세종 24년에 이석형, 이계, 신숙주, 하위지, 성산문 등과 사가독서를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가독서 이후에 1444년에 2월인데요. 집현전 교리 최황, 신숙주, 이선로, 또 이계, 강희안 등과 운해 언역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운해는 고궁운해 거요를 말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 세자 그리고 진양대군, 안평대군이 관장을 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운해 언역에 참여했던 인물들을 쭉 보게 되면 이후에 이루어졌던 후민정음의 해례라든가 또 용비어천가의 주회라든가 동국정운 또 홍무정운 역군 이런 것에 공동적으로 참가를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개 그 운학이라든가 시학 관련 서적이 되는데요. 그래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최항, 신숙주, 성산문, 박평년, 이계, 강희안, 이연로 이런 인물들이 당시에 운학 혹은 시학의 전문가로서 하나의 그룹을 이루고 있었다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집현전에 소속되어 있던 관원을 뽑아보면 최항, 신숙주, 박평년, 이계, 이현로가 됩니다. 그래서 꼭 5명이 되는데요. 아마 그래서 신숙주 이하 요 5명이 그 찬주분리두시 찬집에 참가를 하지 않았을까 우선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 1442년에 사가독서를 하고 사가독서를 마친 후에 찬주분리두시에 같이 참여를 하고 그 이후부터 다시 또 운에 참여한 걸로 그렇게 같이 팀을 이뤄서 참여한 것이 아닌가 저는 우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신숙주인데요. 그 신숙주는 찬집력은 4월인데 2월에 일본으로 서장관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10월에 돌아왔는데요. 그래서 그 신숙주 같은 경우에 이걸 그 참여를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참여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혹은 일본을 갔다 와서 참여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혹은 아니면 또 성산문 같은 경우에도 계속 작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성산문도
집현전 외의 물로 또 혹시 참여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하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좀 열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선에서 간행됐던 천주분리주시의 여러 판본만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빨리 하겠습니다. 이것은 고려대에 있는 초주갑인 자본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최근에 황성수 선생님이 연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황성수 선생님에 의하면 이것은 1458년에서 1500년대 초반에 간행된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구멍들이 많이 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위로 오려낸 것인데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황순 선생님은 이제 아마 이게 교정본이어가지고 글자가 좀 희미한 것이나 이런 것은 목활자로 대체하기 위해서 오려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셨는데, 저는 이게 근데 제가 그 고대 도서관에 가서 열람을 했는데 이미 목활자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여기 이미 흐린 활자도 많이 있어서 그거 어떻게 봐야 될지 아직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도장이 있는데 이것은 허관, 이거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은 다 허관의 도장이고 중간 것은 황열의 도장이고 마지막 것은 전이 이씨의 도장입니다. 연도 순으로 봐서 아마 허관에서 황열로 가서 전이 이씨에게로 소장자가 옮겨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1524년에 박홍린에 내사된 그 천주분리주시인데요. 이것은 1500년대 초에 아마 간행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책이고 와시다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와시다대에는 전질이 다 소장되어 있습니다. 고대에는 영본 2책만 있고요. 이 보시면은 판식이라든가 글자의 인쇄 상태라든가 게 비슷해서 아마 같은 데 찍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성종연간에 갑진자로 찍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특이할 만한 게 유진홍의 비점이 다 빠져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 비평의 관점이 바뀌어서 이렇게 빠져있다는 설도 있고 또 갑진자라는 글자가 작기 때문에 그 식자하기 어려워서 뺐다 그런 설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갑진자본인데 여기 보시면은 수기가 좀 들어가 있는 것이 천두에도 언해가 있고 여기 보시면은 손으로 남색 나무로 그 비점을 이렇게 찍어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갑진자본에는 그 평점, 유진홍의 평점이 빠졌기 때문에 이게 손으로 다 이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그 병자자본입니다. 1516년 이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저본을 잠깐 살펴보면 이것은 가장 그 주요한 저본이 됐던 집춘가주 분류 두공부시입니다. 그래서 원대간본이고 그 광근서당이라는 곳에서 원나라 간행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가 그 서점인데요. 그래서 아마 요 책이 아마 그 조선에 들어와서 읽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광근당 서당에서 간행한 것이 이거 말고도 뭐 옥편이라든가 이런 게 몇 개 좀 국내에 남아 있는 게 있어서 아마 그 같은 서점에서 서원에서 나온 게 좀 유통되지 않았을까 우선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광근서당 관계가 있어서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주 이태백 씨도 여기서 간행이 되는데 이것도 아마 저번 여기서 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그 중종연간에 제각된 걸로 생각되는데 두공부 초당시령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그 채홍필의 주해가 가장 그 중요하게 여겨져서 천주분리주시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목판으로 간행되어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읽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집천가주 비점 두공부 시집입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아까 집천가주 분류 두공부시는 분류식이고 이것은 편년식인데 여기에서는 편년을 따르지 않고 여기 그 유진홍의 평점과 비점을 여기서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그 두공부시 범덕기 비선이라고 해서 아마 고려 시대에 이미 들어왔고 조선 초기에도 많이 읽혔고 이게 천주분리주시에도 활용이 된 걸로 지금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간본의 조선 복각본입니다. 이건 유일본이 지금 대성함에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방식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은 천주분리주시고 오른쪽은 가장 저번이 됐던 집천가주 분류두공부시입니다. 근데 그 집천가주 분류두공부시를 비교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 천주분리주시도 마찬가지지만 대체로 세종 때 나온 그 천주본들이 하나의 그 저본을 정해놓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줄을 더하고 빼는 식으로 많이 그 찬주집을 냅니다. 그러니까 자치통감이나 자치통감 강목 사중경 훈위 같은 경우에도 가장 주요한 텍스트가 호삼성의 음주 자치통감이었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기나 한세의 줄을 보탠다든가 또 그 음주를 깎아낸다든가 하는 식으로 대체로 편찬을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이 되는 텍스트는 집천가주 분류 두공부시입니다. 이것은 분류식이기 때문에 시 학습을 열람하기도 편했고 또 가장 많은 주석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주 텍스트로 선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파란색하고 약간 노란색으로 이렇게 부분한 것은 노란색 부분은 빠진 것이고 파란색 부분은 추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황정견의 설이라든가 또 황학의 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빠졌는데 예를 들면 황정견의 설 같은 경우에는 차슬띠지사가 여 국풍화성 상위 표리라는 게 여기 보시면 시 안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이라고 생각해서 빼버린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황학 같은 경우에도 이때 이 작시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 작시의 배경이 나오기 때문에 중복이라고 생각해서 깎아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 시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시화집인데 이것은 시화집 그 자체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두공부 초당 시전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됩니다. 그러니까 두공부 초당 시전에서는 채홍필의 줄을 가져오고 거기에 부록되는 두공부 초당 시화에서 이런 시화들을 다 가져와서 해당되는 부분에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눈여겨볼 것은 바로 이 폰트의 문제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간루, 어렵다는 간루가 간자를 어려운 간자, 지금으로 보면 이체자 간자를 썼습니다. 보통은 간께 할 때 그 간자를 써서 어려울 간자를 쓸 텐데 기쁠 시자를 넣는 간자를 썼습니다. 근데 그 찬조분류두시는 요 간자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찬조분류시의 편찬은 비단 내용뿐만이 아니고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도 함께 수용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간자뿐만이 아니고 그 시 본문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은 이체자로 불리는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원가본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여기는 희활도 필요 없다고 해서 빼버린 것이고요. 여기 파란 것은 그 채홍필의 주입니다. 이것은 집천가주 분류시에는 들어가 있지 않는데 조선에서는 채홍필의 주를 가장 우선시해서 두공부 초당천에서 다 이것을 옮겨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중요시한 것은 채홍필은 어떤 윤리적인 해석을 좀 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또 가장 두보를 그 충구내군지사의 시인으로 그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가장 중요해서 넣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보면 황학의 줄을 인용하면서 여기는 척출 이자는 얘기에서 나온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 가져오면서 그대로 가져왔는데 뒤에 경동모라는 주석을 하나 또 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얘기 대전에서 요 주석을 요 해당 경문을 찾아서 거기에 나온 주석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찬조분류두시도 마찬가지고 다른 서역도 마찬가지, 다른 찬조본도 마찬가지지만 그 해당 주에서뿐만이 아니고 주에서 바깥에 있는 것들을 하나 참고서로서 레퍼런스로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보주인데요. 이것은 집천가주 분류두시의 집천가주 분류두시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집현전 학사들이 그 이전의 주석에서 없는 것들을 보완한다는 의미에서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주석이 없었기 때문에 그 집현전 학사들은 이 역의 득실 우우라는 경문에 나온 주석을 가져와서 보주로 보완을 했던 것입니다. 이상 발표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현순입니다. 토론을 맡아서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요. 우선 이제 노 선생님 발표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앞에 토론문을 읽어가겠습니다. 네, 일단 천주분류두시 편찬 간행 주해 방식에 대한 기존 연구를 검토하고 논의를 참고해서 특히 주해 방식에 대해서 다루신다고 해서 그 서택 편찬본에
비교해서 논한 것을 이제 드러내셨는데요. 그 전에 2장에서 그 천주분류도시의 편찬 과정에 대해 또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존 연구에서는 없었던 지금 발표를 들으면서 보니까 참여 인물들을 추정하신 성과가 있었는데 그거를 미처 제가 확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이 그 비교 논의로 이어지셨는데 이래서 비교 주의 방식을 10가지로 추린 성과라고 보였습니다. 우선 여러 주해서 중에서 천주분류도시 주의 방식에 대해 특정한 이제 북정시를 대상으로 비교해서 살피신 선생님 발품을 보면서 많이 공부가 되었지만 또 어려웠던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분량도 많고 어려운 내용이 많아서 생긴 궁금함에 질문과 함께 제안을 좀 드리는 것으로 제 소임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우선 서론에서 기대되는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이랄까요? 그게 기존 논의를 많이 참고하신다고 하셔서 그 부분이 잘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오히려 선생님 노고가 크다는 것을 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 연구 방법도 이제 비교 방법이라는 걸 썼다는 점, 그리고 연구 대상에 대해서 지금 많은 저번이랑 판본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선정한 이유나 또 북정시만으로 한정한 이유 등에 대해서도 서론에서 어떤 연구 방법을 소개하면서 제시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물론 읽어가면서 본문을 서술해가는 과정에서 알려주셔서 전체 논의의 방향을 처음에 파악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서론에서 좀 밝혀주시고 또 제일 큰 점은 이제 비교 연구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를 통해 도출되는 결과나 효과에 대해서도 기존 연구와 좀 다르게 예상되는 바를 먼저 간략히 제시해 주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2가지 사항은 구체적인 것인데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2가지가 다 이번에 이제 발표를 들으면서 오히려 선명하게 그 2장의 편찬 과정에 대한 것도 기존 연구만을 참고하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선생님이 많이 작업을 하신 것이 있는데 지금 들으면서 더 알게 된 점이 있었습니다. 참여 인물들을 6명 추정하신 거라든가 이런 점을 좀 드러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32쪽에는 그 첫 번째 문단의 마지막 3번째 줄만 읽겠습니다. 이제 2번째 줄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 전개 과정 서론에서요. 본문 전개 과정이나 순서 이런 것을 서론 마지막 부분에 서술해 주시면은 전체 방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째 문제도 그 대상을 선정한 이유에 대한 부분인데요. 처음엔 저는 이제 북정시 선정한 이유가 먼저 궁금했었는데 지금 들어보면 여러 판본 조사도 하시고 대본으로 삼은 일단 또 저본이 되었던 자료 조사들을 많이 하신 걸 소개해 주셨는데 이 가운데서 특별히 여기서 지금 마세다 분하고 목공이 도서관 그 판본으로 선정하신 이유도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그 자료 중에서 가장 이게 비교 대상 또 여기 연구 대상으로 삼으신 이유 이 부분을 한번 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지금 의의랄까요? 주예서로서 의의를 당대적인 의의가 분명히 있고 후대에도 평가받은 요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그 내용이 이제 문체에 관련한 것도 될 텐데 그 당시에 성행하던 주소체, 어록체까지는 아니겠지만 주소체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실 예정인지 어떤 고려를 하고 있으신지 생각하신 정도로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학연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심사위원 선생님도 안 계시고요. 그래서 그 학위 논문에 들어갈 일부를 오늘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선생님께 좀 질정을 받고 학위 논문을 수정해 넣고자 해서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 일부를 가져와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논지 전개라든가 이런 게 좀 부자연스러운 것도 아마 그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북정을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사실은 이게 가장 첫 번째로 권일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시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만 이유는 아니고
제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다 보진 못했지만 주요시를 좀 뽑아서 봤는데 북정시가 장편이 70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요의 특징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선정할 이유도 있고요. 또 아까 비교 판본 선정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시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그 아까 와시다본을 쓰고 그 다음에 그 원판본을 쓴 것은 그 와시다본의 초갑 그 초두갑 일자본이 현재 남아 있는 것 중에서는 가장 완전입니다. 고대에도 그보다 조금 이른 초주갑 일자본이 남아 있긴 하지만 아까 보셨지만 그 구멍이 좀 있는 것도 있고 또 와시다본과 같은 시기에 출판된 걸로 예상되는 것은 또 전질이 아닙니다. 낙질이기 때문에 가장 완질인 그 와시다본을 찬조분리도시에 우선 적응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비교 대상으로 집천가족분리도 공부시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근당에서 찍은 광근설에서 찍은 그 책이 적응이 되지 않았을까 해서 그것을 그것을 비교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추가를 해서 좀 친절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는 것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는 그 도시에 대한 수요는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정리본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공부 초당시제 이전이라든가 집정가족 분리도 공시라든가 범덕입산 이런 것들이 낱개로는 다 일정이 되고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종합 정리가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가장 저본이 되는 것을 골라와서 그 주의를 필요 없는 것은 과감히 깎아내고 필요한 것은 보태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자유분리도시를 만들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이것이 중요한 것은 그 두공부시 언해의 저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자유분리도시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주해가 비단 찬조분리도시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또 다른 주에 또 활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종이 어떤 세종은 상주본을 아주 중요시해서 중국에서 여러 상주본들을 들여오고 그런 상주본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또 찬주본들을 다시 기획해서 만들게 되는데 그 목적 중에 하나는 그런 개별의 주해본들에 대해서 정설을 내놓는다는 것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런 주해서들을 정리함으로써 하나의 글로서리를 만든다는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소오경 대전이 들어오면 사소오경 대전에 있는 주해가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지식 저장고가 되는 것이고 요즘으로 보면 그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찬조분리도시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이 한번 정리가 되면 그것이 지식 저장고가 되어가지고 다른 사업에 또 다른 작업에 또 활용이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지식 체계 구축이라는 면에서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이상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